정책 자금에서 무서운 거는 뭔가 불안하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면 돈이 안 나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자금 말은 참 좋죠. 금리도 낮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받으면 숨통이 좀 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정책 자금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한다라고요. 그리고 내 사업 아이템 정말 괜찮은데 이번에 자금만 받으면 정말 살아날 수 있는데 라고요.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관도 아무 회사나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세금이든 보증이든요. 결국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심사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 돈을 넣으면 앞으로는 갈까? 아니면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어려워지는 걸까? 대표가 숫자는 알고 있나? 자금 사용 계획이 진짜인가? 상환은 가능한가? 대표님은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기관은 위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 자금은 응급실 산소호흡기가 아니에요. 이미 숨이 넘어가는 회사를 무조건 살려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차에 넣는 기름에 가까운데요. 차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엔진도 살아 있어야 되고 바퀴도 굴러가야 되고요. 운전자가 어디로 갈지도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에 기름을 넣으면 멀리 갈 겁니다. 그런데 엔진도 고장나 있고 바퀴도 빠져 있고 운전자가 목적지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어도 그 차는 못 가는 거죠. 정책 자금도 똑같습니다. 돈을 받으면 앞으로 갈 회사인지 돈을 받아도 제자리일 회사인지 심사위원은 그걸 보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저한테 대표님 사업계획서만 좀 예쁘게 잘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론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사업계획서 그 문장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거나 사대보험이 밀려 있거나 기존 대출이 너무 많거나 대표자 신용이 안 좋거나 매출은 있다고 하는데 증빙이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계약이 있다고는 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납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주서가 없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은 그냥 운영자금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러면 이 돈이 성장에 쓰이는 건가 아니면 밀린 돈 막는 데 쓰이는 건가? 이 느낌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참 어려워집니다. 정책 자금에서 무서운 거는 대단한 탈락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불안하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불안하면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자금은 말을 잘하는 회사가 받는 게 아니라 덜 불안한 회사가 받는 거다라고요.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심사자 입장에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는 너무 레인지가 넓은 말이에요. 운영 자금이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 원재료가 필요한 건지, 마케팅비가 필요한 건지, 또는 뭐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매출 채권 회수 전까지 버티려고 하는 건지, 또는 뭐 기존 대출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려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이콜 돈이 없습니다라고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신청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없습니다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들어오면 그 막힌 부분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늘거나 원가가 줄거나 생산량이 늘거나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마케팅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달라지죠. 현재 월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광고비 300만 원 썼을 때 신규 고객이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이번 자금으로 광고비를 늘리면 월 신규 고객을 200명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매출 5천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시설 자금도 똑같아요. 장비 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만 개밖에 못 만드는데요. 장비를 도입하면 2만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비도 줄고요. 납기도 줄어듭니다. 이미 추가 발주 이야기를 하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을 왜 써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정책 자금은 돈을 어디에 쓸지만 말하면 안 되고요. 돈을 쓰고 나서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을 쓰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심사하는 사람은 돈을 줄 이유를 못 느끼고 못 찾아요. 정책 자금은 그냥 부족한 돈을 메꿔주는 통장이 아니고요. 회사가 한 단계 앞으로 가는데 필요한 발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책 자금은 급할 때 찾으면 늦습니다. 이미 급여가 밀리고 세금이 밀리고 카드값이 밀리고요. 거래처 대금이 밀려 있고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때 찾으면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찾는 것과 똑같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미 옷이 다 젖고 신발 안까지 물이 들어간 다음에 우산을 찾으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매출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세금과 사대보험은 밀리지 않아야 되고요. 대표자 신용도 관리해야 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이런 것들 모아둬야 되고요. 재무제표 결산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봐둬야 되는 겁니다. 정책 자금은 하루아침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 자금을 하나의 돈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책 자금도 종류가 많아요. 운전 자금, 시설 자금, 보증, 융자, R&D, 바우처, 수출, 창업 지원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으로 치면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항생제 정말 다 다르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고요. 초기 창업 기업인데 큰 시설 자금 신청하면 안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매출이 거의 없는데 운전 자금을 크게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기술 검증이 안 되어 있는데 R&D를 무리하게 넣으면 설득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회사마다 체급에 따라 산업마다 전부 다 다르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스장 들어가도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죠. 20kg부터 30kg, 40kg 천천히 들어야지 바로 100kg 들어버리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책 자금을 단순히 신청하는 그런 어떤 행위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요.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익은 나는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대표자 신용은 괜찮은지,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기술기업인지, 또는 계약이나 발주 근거가 있는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잘 보고 그 다음에 맞는 자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정책 자금은 공고부터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회사가 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림팩스가 하는 일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냥 신청서 대신 써주고 가이드해드리는 일이 아니고요. 대표님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보고요. 어떤 자금이 맞는지 보고 그 자금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합니다. 돈만 받는 게 목적이면 위험하죠. 돈을 받고 나서 회사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고요. 그게 진짜 컨설팅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볼게요. 정책 자금에서 떨어지는 회사는 보통 돈이 필요하다. 아이템은 좋습니다.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자금만 잘 받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책 자금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매출은 이 정도인데요. 지금 막힌 부분이 이겁니다. 이 자금은 여기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환은 이 흐름대로 가능해질 거고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간절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회사가 받는 돈이에요. 대표님께서 먼저 물어보셔야 될 질문은 나는 정책 자금이 필요한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정책 자금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을 먼저 본인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은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구조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였고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